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게스트를 한번 모셨는데요. 네, 그럼 바로 인사를 한번 부탁드릴까요? 야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이야기하는 야기입니다. 오야. 제가 사실 야기님하고 안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야기라는 이름의 의미를 조금 궁금해했는데 혹시 다시 한 번만 인사해 주실래요? 네,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야기하는의 야기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무언가를 야기한다라는 뜻의 야기이기도 합니다. 오, 너무 멋있어요. 우와. 제가 진짜 사실 야기님하고 얼굴을 뵌 적은 있는데 사실 서로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가지고 저만 약간 야기님을 굉장히 바라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정말 안면몰수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야기님 트위터를 막 찾아가지고 이제 DM으로 야기님 혹시 저의 팟캐스트에 한번 나와주실 수 없으실까요? 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네 어렵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와. 네, 맞아요. 갑자기 DM이 와가지고, 어라, 갑자기? 갑자기? 정말 제가 생각해도 갑자기? 근데 제 입장에서는 게스트를 섭외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의 지금 핵심 이슈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섭외를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섭외하고 싶은 리스트를 이렇게 짜다 보니까 야기님을 좀 모시게 됐던 게 저희가 원래 처음 얼굴을 마주하게 된 거는 짐송님의 북토크라기보다 말하는 워크샵에서 처음 만났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짐송님이 대구에 오셔서 쌍도걸 네버다이였나요? 네, 쌍도골 네버다이. 그래서 저희가 쌍도걸 네버다이라는 말하는 워크샵에서 이제 옆자리에 앉으면서 처음 야기라는 이름을 듣게 됐고, 저는 좀 되게 신기한 게 이분이 뭔가, 짐송님은 이미 이분의 그 존재를 알고 계시는데 약간 뭔가 제가 되게 선망하는 느낌의 글도 잘 쓰고 말씀도 잘 하실 것 같은 실제로 그날 말씀도 되게 조리 있게 잘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말을 잘했었나요? 네 근데 뭔가 했었지. 사실 기억도 안 나죠. 뵙고 나면은 이제 그날 바로 잊어버리는. 맞죠. 근데 저도 사실은 그날은 제가 짐송님을 처음 뵙는 날이어가지고 좀 흥분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날 엄청 떠들기는 했는데 내가 뭐라고 했더라 막 이러면서 약간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데 다만 내 옆에 앉아있던 야기라는 분이 굉장히 조리 있게 말씀을 잘 하신다. 네, 뭔가 많은 걸 기억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름을 되게 잘 기억하고 있다가 저도 이제 기억력이 좋지 않은 편이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싶지만 나중에 그냥 내가 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이 약이라는 이름만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더 확인해 보리라. 약간 이런 그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 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좋아하는 공통 분모가 있다 보니까 짐송님 쪽의 트위터 타임라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약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계정을 지금 거의 안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게스트로 모시기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정 자체를 제가 타임라인을 봤을 때도 이미 한 몇 달 전쯤부터는 이 계정을 전혀 사용하고 계시지 않았어. 근데 저는 야기님의 계정을 일단은 찾았고 이 계정 이외에는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짜고짜 DM으로 야기님 제가 야기님의 팟캐스트를 듣고 싶습니다. 근데 없는 채널이라고 나와요. 이거 무슨 일이죠? 이렇게 정말 다짜고짜 맞아. 그냥 진짜 그 팟캐스트 삭제한 지 한 2년인가 3년 지났는데 갑자기. 되게 몇 년 지나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기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된 게 쌍두걸 때는 제 옆에 앉아 계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차녀 힙합 그 북토크를 오신 짐송님께서 야기님도 굉장히 꾸준히 팟캐스트를 하고 계시다라는 언지를 해주시는 덕분에 네, 제가 좀 더 한 번 더 각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기님의 팟캐스트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았는데 페이지가 삭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뭐 팟캐스트 페이지는 없어졌다 할지언정 이분을 그냥 모셔야겠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제가 이 팟캐스트를 핑계로 좀 더 친한 척 해봐야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늘 모셔봤습니다. 와. 일단 곤란할 때 한번 박수 치자. 좋아요, 좋아요. 네. 저는 되게 즐거운데, 야기님은 어떻게 보면 되게 영문 모를 사람한테 이제 집에 끌려와가지고, 어라 정신 차리고 보니 갑자기 난 방 안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희 원룸이 정말 사람 한 명 누우면은 없어지는 공간이어가지고, 이 좁고 누추한 집에 모시기가 참 좀 송구스러웠지만 계속 밑밥을 깔았어요. 제가 이제 좁은 원룸에 살고 있고 청소를 안 해서 매우 지저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십사 하고 계속 밑밥을 계속 깔아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어렵게 모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그 보일러도 켜고 지금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방이 따뜻해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괜찮은 것 같아요. 같아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야기님에게 품은 이 음흉한 개인적인 사심, 네, 이 사심을 좀 채우기 위해서 야기님을 파헤쳐보는, 와. 네, 와,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 있지만, 우리 엄마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와. 갑자기 파헤쳐지고 있어. 와, 그래서 그냥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아니면 또 야기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냥 자유롭게 해보는 시간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제가 처음에 응. 그 희미님 만나고 나서 응. 얘기하다 보니까 느낀 게 네. 희미님이 좋아하는 게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정말요? 아니, 이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해서 계속 얘기 들으면서 아, 저분 좋아하는 게 참 많으시. 그리고 주로 이제 아,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지? 아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 진짜요? 제가 지난주에 MBTI 그 결과를 올리면서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제일 많이 한 이야기가 사람 되게 좋아하고 사람에 의해서 약간 제가 좌우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저도 덕질을 하기는 하지만 저는 살아있는 사람을 덕질을 하지 않거든요. 이게 모두 활자 속에 있는 인물이거나 이제 애니메이션 만화거나 이런 거지. 제가 좋아하는 그 덕질을 사람을 덕질한 적이 이제 딱 한 번 있는데 그 사람 이제 계속 좋아하다가 약간 현타 맞아서 혼자 탈덕했거든요. 그리고 혼자 탈덕하고 몇 달 안 있어서 그 사람이 사고를 쳐가지고 당연하게도 남자였습니다. 아무튼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그 뒤로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딱히 사람을 막 연예인을 되게 덕질한다라는 느낌 없이 그냥 내 특정 장르를 좋아한다거나 좀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 사람 이 코미디언도 좋아하고 저 코미디언도 좋아하고 저 가수 좋아하고 다 사람이야.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덕질하는 거예요. 네, 제가 왜 덕질은 타고난다고 하잖아요. 덕후는 타고난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로 지금까지 덕질한 장르에서 야기님은 2D를 이렇게 많이 좋아하시는 편인데, 저는 사람을 매개로 되게 덕질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취미를 가지신 분들한테 항상 하는 게, 나는 되게 소비적이고 소모적인 덕질을 많이 하는데, 다른 분들 막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내시거나 생산적인 활동을 하시는 거 보면은 되게 약간 죄책감 같은 것도 좀 느낄 때도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뭔가 되게 생산적인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을 보고 오는 거에 그치는 그런 되게 소비적인 덕질을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저도 사람을 안 좋아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 노력을 하셨단 말이에요. 안 좋아해 보려고 했어요. 너무 신선한 접근이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사람을 안 좋아해 보려고 했는데, 사람으로 상처를 받아도 결국 사람으로 치유를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제 덕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저의 이 좁은 원룸에 들어오시면서 저의 이제 책장을 먼저 보셨잖아요. 책꽂이를 먼저 보시고, 생각보다 책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남아있는 책들의 저자들을 제가 덕질하는 중이기 때문에. 네. 저는 책 자체보다는 그 책을 이런 감성으로 써낸 그 저자, 책쓴이를 되게 덕질하는 좀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작가를. 네네. 맞아요. 작가란 좋은 말이 있는데 왜 책쓴이라고 말했지? 근데 약간 당황했어. 책쓴, 되게 제가. 글쓴이도 아니고. 제가 약간 언어 능력이 좀 많이 퇴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모든 한자나 영어 같은 단어들을 자꾸 순 우리말인 것처럼 좀 약간 자꾸 풀어내려고 하는 이상한 버릇이 좀 생겨가지고 책쓴이라는 말을 좀 해봤습니다. 너무 웃긴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좋아하는 그 특징이 아이돌을 좋아한다고 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을 좋아해도 이 노래가 되게 좋다. 이러고 그 노래 들어요. 앨범 들어요. 트랙을 들어요. 근데 나는 이
아이돌의 팬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난 그들의 그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 걔네들 MBTI가 뭔지 나는 그게 사실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난 얘네들 노래가 좋아서 트랙을 막 다 듣고 걔네들 막 남들은 잘 모르는 비교적 잘 모르는 이제 수록곡도 알고 좋아하고 있지만 난 여전히 그들의 가족관계 구성원이 뭔지 V앱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아이돌 덕질이나 이런 걸 하면은 그 사람의 약간 모든 것을 이렇게 보고 막 그런 걸 소위 말하면 떡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좀 보고 이런 식으로 덕질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노래 좋다. 그 노래 계속 듣고 노래가 좋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결이 다른 게 야기님은 예술을 예술로서 약간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예술을 행하는 사람이 좋은 거야. 그래서 모든 주체가 다 사람이에요.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 또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야기님을 모시고 오는 이 짧은 순간에 그 제 차 안에서 들려오는 노래 몇 개를 지나가면서 제가 좋아한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긴 했네요. 네, 이것도 좋아요, 저것도 좋아요.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차로 이제 야기님을 모시고 오면서 들었던 음악이 맨 처음에 이제 은희 언니가 불렀던 나에게로의 초대였나? 은희 언니가 놀면 뭐하니 나오셔가지고 불렀던 노래. 그리고 은희 언니가 비보 방송에서 불렀던 노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녹음을 따가지고 차 안에다가 mp3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 들으면서 이게 어디에 나왔던 노래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나서 뒤에 넘어가면 이제 캡사이신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신봉선이고 그리고 봉선 언니의 부캐인데 이 음악의 컨셉은 이러이러하고 이거는 사실 김신영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하긴 했네요. 네, 오타쿠는 좋아하는 것에 대해 누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줄줄이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근데 저도 사실은 옛날만 해도 오타쿠라고 하면 정말 그냥 방구석에서 좋아하는 것만 딸깍딸깍 찾아보면서 막 남들이랑 소통 안 하고 히키코모리 이미지가 좀 강했었죠. 맞아요.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이미지가 되게 강해서 누군가가 너 오타쿠야 라고 말을 하면 그게 되게 안 좋은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저도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약간 누가 너 오타쿠야 라고 하면 처음에는 조금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라고 약간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결론은 누군가가 저한테 너 되게 오타쿠 같아 라고 말하면 실제 오타쿠님들에게 굉장히 민폐되는 말이다. 나는 오타쿠의 발끝에도 못 들어간다. 정말로 오타쿠는 그거에 진심을 막 완전 다 쏟아가지고 그거를 분석하고 재창출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냥 소비만 하기 때문에 오타쿠 굳이 오타쿠로 따지자면 한 입문 정도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설명을 네.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덕질하시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덕질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제가 굉장히 유난스럽다고는 해요. 누가 송은이 좋아한다고 공방 가가지고 셀럽파이브 응원하고 막 송은이 풀카 들고 다니면서 막 은연이 사랑해요 이런 거 사실은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유난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을 덕후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덕후 레벨이라고 하면 조금 낮은 레벨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시점에서 이미 좀 그런가요? 보통은 이렇게 설명하지. 그래요? 근데 저도 약간 좋아하는 거를 설명하는 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이어서 좋아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를 하면 저도 다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보통 어떤 사람이 장르를 파면 굉장히 이렇게 입덕시키기 위해서 영업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영업을 하려고 말을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를 나 이만큼 좋아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할 뿐인데 다들 왜 영업을 이렇게까지 하냐라고 해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영업하는 거 아니다. 네가 송은이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냥 내가 송은이를 좋아하는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에 오히려 더 영업을 당해서 같이 이렇게 좋아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 친언니 같은 경우에도 그쪽으로 사실 쳐다도 안 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언니 은희 언니 공방하는데 같이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하니까 하도 제가 이제 막 송은이 김숙 얘기를 맨날 하니까 언니도 이제 밥블레스유 좋아하고 해서 그럼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서 제가 인기가요 음악 캠프 아니죠. 음악 중심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음악 중심 그다음에 그 연말에 가요대제전까지 언니가 막 다 따라가지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방에 들어오셔서 아직 못 보신 게 있는데 저쪽을 보면 청순여성이라고 적혀있는 풀카가 있잖아요. 저기 보면 은연히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사인 받은 게 그냥 되게 자랑스러워서
구경하라고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입덕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은희 언니 사인을 받았어 막 이렇게 되게 좋은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건데 남들이 봤을 때는 오타쿠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게 신선한 관점이네요. 제 주변에는 다 이런 덕질을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오타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농담 삼아서 누가, 와, 진짜 오타쿠 같다 이러면은, 오타쿠니까, 이렇게 다들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그게 굉장히, 제 주변한테는 진짜 굉장히 새삼스러운 이야기거든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어요. 너 오타쿠! 이러면, 오타쿠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냥 친구가 뭔가를 되게 열중해서 하고 있으면, 야, 진짜 오타쿠 같다 이러면은, 오타쿠니까. 이렇게 다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관점 굉장히, 신선합니까? 굉장히 되게 옛날에 책으로 막 그런 사람이 있었다 약간 보는 느낌. 제가 책에 나오는 그런 인물 같다니, 저 너무 재밌네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항상 제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왜 그냥, 오타쿠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도 이 정도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친구들이 니 너무 요란스럽고 너무 유난스럽고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 나도 니들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그냥 니들도 뭐 좋아하는 거 있으면 되게 좋아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을 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애플에 대한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애플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듯이 내가 소은이를 좋아하는 것도, 내가 김수구를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사람들의 그런 감정의 결 같은 아니 오타쿠도 일반 사람이라니까. 그런 결인 것 같은데, 희한하게 뭐 되게 아이폰 덕질하는 친구가 제가 송은이 덕질하는 걸 보고 되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이폰 좋아하는 거나 내가 송은이 좋아하는 거나 똑같다. 이게 그러니까 좋아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근데 자기는 사람에 그렇게 감정이입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덕후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저 사실 뭐 덕후에 대한 기준을 따로 뭐 일부러 세우고 그렇진 않겠지만, 네가 그런 걸 좋아하는 거는 굉장히 뭐 문명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 거는 왜 이렇게 되게 하급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 막 이러면서 맨날 이제 좀 약간 그런 의견 차이가 있는 사람들하고 좀 싸우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그냥 결론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듣기 싫으면 꺼져.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약간 서로의 덕질을 좀 나눌 수 있는 사람들하고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열적인 사랑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저는 정열적인 사람이에요. 물론 제가 이제 나이가 1살, 2살 먹음에 따라서 이제 체력도 떨어지고 옛날만큼 막 줄 서가지고 막 이렇게 보러 가고 그러진 않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팟캐스트에서도 몇 번을 언급을 했는데, 저는 H.O.T 팬이었기 때문에 줄 서는 인생, 방청도 줄 서고 막 8시에 녹화 들어가는데 12시부터 가서 줄 서고 막 이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저는 최선을 다해서 덕질을 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30대가 넘어가고 나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오래 기다려서 들어가고 이런 거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불과 한 이제 코로나 시국 이전에 셀럽5를 보기 위해서 줄을 섰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냥 체력이나 이런 거는 다 사실 핑계인 것 같고, 진짜로 좋아하면 줄 설 수 있다. 다만 예전처럼 8시에 녹화 들어가는데 12시에 줄을 서러 가기는 힘들고, 8시에 녹화하면 한 6시쯤 가서 줄 설 수는 있다. 다만 내가 먹을 거 다 챙겨 먹고 조금 체력이 남아있을 때 가능한 일. 네, 그래서 옛날만큼 그렇게 막 열정을 쏟아붓진 않지만, 그래도 37살의 희미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열정을 덕질에 쏟고 있다. 그때 바쳤던 체력만큼 지금 통장을 받치고 있으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등가 교환처럼.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게,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무조건 기다렸다고 치면, 요즘에는, 딱 옛날에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문희준이 컴백하는 날이었는데 한파였어요.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 문희준은 항상 한파에 컴백을 하고 장우혁은 항상 폭염일 때 컴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들 진짜 못됐다면서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했는데, 이제 너무 추워서 줄은 서야 되겠는데 이미 전날부터 엠카 줄 엄청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몸으로 때웠어. 그 전날 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그 입장하기 전까지 몸으로 그 한파를 견디고 줄을 섰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방송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뒤에 사람들 좀 이렇게 잘 구슬려가지고 번갈아서 이렇게 좀 서던지, 이제 일단은 굶지 않고 너무 서 있지 않는 방법으로 이제 조금 돈을 써가면서 네, 이제 덕질을 하는 상황이 되긴 했죠. 40이 다 돼가는데 계속 밖에서 8시간씩 서 있는 거는 무리잖아요.
어른 오타쿠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운다고 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 거죠. 이제 뭐 추첨이다. 돈으로 팔자 굿즈를 내놨는데 그냥 리트윗 이벤트 해가지고 추첨으로 뽑는다. 이건 팔지 않고. 그럼 이제 울고 말죠. 그럼 이제 공식에서 그냥 팔아라. 제발 돈을 낼 테니 팔아달라. 아, 네. 제가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 옛날 같았으면은 리트윗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글을 써서 하는 이벤트라든지 그런 데 엄청 열을 올렸을 거예요. 시간을 엄청 투자해서. 근데 지금은 만약에 무슨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RT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애초에 대놓고 써요. 언니들 돈 주고 살 테니까 그냥 팔아주세요. 그치만 팔지 않지. 지금 저희가 테이블에다가 비보 굿즈를 깔아놓고 지금 방송을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원래 비보 티가 팔지를 않아가지고 이제 팬들이 하도 돈 주고 살 테니 팔아달라라는 의견이 진짜 많았거든요. 좀 약간 송은이 김숙의 팬 연령대도 조금 있다 보니까 언니 그냥 돈 주고 살게요. 이런 댓글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약간 언니들이 그런 거에 좀 영향을 받아서 좀 이렇게 굿즈를 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좀 그래요. 옛날 같았으면 정말 하나하나에 다 집착을 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굿즈면 충분히 사고, 뭐 아니면 어쩔 수 없다, 아쉽다, 요 정도. 약간 내가 너무 갈리지 않는 상황에서 좀 덕질을 하는 그런 기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제가 덕질은 쉬지 않아야 돼서 휴덕 기간이 없었나요? 근데 제가 하나를 계속 파는 편이긴 한데, 좋아하던 거에 질려서 다른 걸로 옮기는 건 아닌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좋아하는 A라는 가수가 활동기일 때는 거기에 굉장히 몰입을 해서 저도 같이 저의 활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팬 활동기를 굉장히 거치다가 만약에 그 가수가 휴식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휴식기 동안도 그 가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긴 하겠지만, 완전히 그 가수의 활동기만큼 열정을 쏟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가수의 활동기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근데 지금은 좋아하는 가수가 없구나. 옛날에 막 H.O.T 좋아하고 이랬을 때는 H.O.T 좋아하다가 그들의 활동이 뜸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대신할 만한 다른 덕질을 또 해요. 근데 그 가수가 다시 컴백을 하면 또 돌아가요. 그래서 로테이션이 되기는 하는데, 뭔가 휴식이라는 건 거의 없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작년 여름쯤부터 올해 지금 거의 최근까지 한 1년 정도를 덕질뿐만 아니라 약간 삶 자체를 굉장히 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덕질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이 좀 올스탑 정적으로 사셨네요. 이었던 그 시기를 제외하면 어떤 거라도 덕질을 쉬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뭐라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덕질은 타이밍이어가지고 항상 제가 쉬고 있을 때 뭔가 덕질을 할 만한 것들이 자꾸 튀어나와요. 제가 좋아했던 만화 작가님이 갑자기 책을 내신다던가, 아니면 작년에 되게 정적이었던 그 시간 동안 제가 팟캐스트를 엄청 많이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굉장히 정적인 1년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팟캐스트를 한 4개 정도 부셨네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정적인 건 아니죠. 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제가 먹고는 살아야 돼서 알바는 간간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식 직장은 잘 안 다녔고, 정말 돈 필요할 때 잠깐 월세를 내야 되니까 잠깐 일하는 동안에 출퇴근을 하면서 팟캐스트를 듣기 시작했는데, 맞네. 그때 제가 일단 비보도 2번 정주행을 했고, 비욘세는 그래도 작년 정도에 정주행이 끝나서 그 진도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밀림의 왕이 시작하게 되면서 짐송님의 밀림의 왕을 속도에 맞춰서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 짐송님은 거의 라이브로 따라갔지. 왜냐하면 제가 팟캐스트에 이미 좀 몰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밀림의 왕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영노자가 꽤 쌓인 회차가 많아서 듣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회차를 하나하나 다 들었어요. 네, 처음부터. 저는 뭘 좋아하면 밑에서부터 훑어와요. 그러니까 최근 거부터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그 사람이 시초를 찾아가요. 그래서 영노자를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들으려고 했는데, 영노자를 찾다 보니까 독일 언니들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셀럽맷이라는 거 자체를 파다 보니까 독일 언니들이 나왔고, 그리고 독일 언니들 첫 회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님이 하신 다른 방송 같은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고루고루 그 시기에 연도에 맞춰서 약간 그 사람을 따라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덕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일 언니들 다 듣고 막 드라마큐님 너무 멋있다, 너무 목소리 좋다 이런 얘기 하다가 영노자 들어와서 영노자에 나오는 게스트 분들까지 다 파고
네, 모두를 다 파진 않아요. 들었을 때 나랑 결이 좀 맞아 보이는 사람들을 파고 그 사람들의 유튜브로 확인해보고. 근데 그게 비욘세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비보를 좋아할 때는 사실 비보는 원래 게스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화 연결만 하는데 비보에 나오는 전화 연결 게스트분들은 대부분 알려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 굳이 내가 찾아보지 않아도 이미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냥 언니들만 파면 됐고, 이제 비욘세나 밀림의 왕이나 아니면은 영노자나 뭐 큰일녀 같은 거는 듣다 보면 막 되게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도 나오니까 이제 그분들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까지 알려지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이면 딱 거기까지만 알게 되고, 이분이 뭐 책을 쓰셨다 하면 한 번 더 찾아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분이 다른 팟캐스트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또 찾아보게 되고, 그런 식으로 제가 비보, 비욘세, 밀림의 왕, 그리고 영노자, 큰일녀까지 이렇게 팟캐스트를 부셔왔네요. 진짜 파고파고 들었네요.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덕질은 그 연결되는 관계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요. 아, 모두가 그렇진 않죠. 저도 큰일녀나 비욘세나 밀림의 왕 같은 경우에는 1화, 2화 시작했을 때부터 들었거든요. 오. 근데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서 모든 회차를 다 듣지는 않고. 정말요? 그때 근데 시기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팟캐스트를 좀 많이 듣게 되는 시기도 있고, 어떤 때는 그런 목소리랑 좀 멀어지는 시기도 있다 보니까 그런 시기 따라가지고 그냥 듣고, 또 어떤 거는 재밌어가지고 두세 번씩 듣는 회차도 있고, 어떤 거는 별 관심 없어 안 듣는 회차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듣고 있거든요. 영혼의 노숙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4년 전에 알았나? 좀 전에 알았는데 그걸 다 부수지는 않고 그때 약간 제목 보고 재밌어 보이는 거 위주로 보고. 근데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진짜 덕후 같은데 저 덕후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뭔가 하나에 꽂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비욘세를 처음 들었을 때 이미 한 몇십 회차 정도가 있었을 때였어요. 저는 늦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팟캐스트 비욘세도 트위터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제가 비욘세님한테 사인 받으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비욘세를 알게 된 거는 사실 비욘세를 듣기도 전에 그냥 트위터에 이제 팟캐스트 비욘세라는 데에서 리트윗을 하면 추첨을 해서 이 책을 증정하겠습니다 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을 때, 저 그냥 그때 증정하는 책 제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이 그냥 한번 궁금해서 리트윗을 했어요. 근데 정말 내가 당첨이 된 거야. 그래서 팟캐스트 비욘세의 이름으로 DM이 와서 이제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리겠다. 이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거꾸로 유입된 스타일인 거예요. 책을 먼저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를 하시는 분의 팟캐스트면 한번 들어보고 싶다. 라는 약간 저는 결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유입이 돼서 팟캐스트 비욘세 딱 듣는데 저는 비욘세라는 그 사람이 너무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맨 첫 번째 회차부터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비보 정주행 했듯이 그냥 맨 첫 회차부터 저는 그냥 자동으로 다음 회차 넘어가게끔 이렇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냥 설거지할 때도 듣고 뭐 출퇴근할 때도 듣고, 그냥 제가 일부러 눌러서 듣지 않고 그냥 연결되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쯤에 출퇴근이 편도로 한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 한 회차 듣고 그다음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때 한 회차를 들을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빨리 부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도를 다 따라잡았는데 저도 듣다가 내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끊어요. 그래서 멈출 때도 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별로 그렇게 거슬리는 회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런 것도 되게 내가 생각하는 결하고 되게 잘 맞았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게스트로 나오신 짐송님이 말을 너무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둘이 티키타카가 너무 좋아서 이런 사람이 나오는 방송이면 나는 그냥 믿고 들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좀 꾸준히 듣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같이 따라가는 지가 조금 됐는데 모든 회차가 되게 저하고 잘 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밀림의 양도 그렇고, 영노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간에 한 번씩 책이나 영화 같은 걸 소개할 때 지루할 때는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루할 때는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설거지하면서 편하게 들어요. 이 팟캐스트를 듣고 반드시 이 영화를 보러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그래서 약간 저는 관심 있는 부분은 조금 잘 드러났다가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좀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편이어가지고. 전 팟캐스트 다 흘려 들어가지고.
진짜요? 그냥 흘려듣고 기억에 남는 거나 뭐 좀 인상 깊었던 거 있으면 가끔씩 댓글 달고 그 모든 그거를 막 그렇게 되게 주의 깊게 듣지는 않아요. 근데 저도 모든 회차를 집중해서 듣진 않는데 제가 워낙에 좀 기억력도 이제 많이 떨어지고 해서 아무리 주의 깊게 들어도 사실은 다음에 얘기하면 그게 언제 나왔었지? 라고 마치 새로 듣는 얘기처럼. 맞아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기억엔 없어. 약간 요런 느낌이어서 조금 흥미가 있는 부분은 좀 더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조금 흥미가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100%다 맞겠어요. 그래서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책이나 이제 어떤 미디어 소개 같은 거를 할 때 광고로 그럴 때는 조금 이제 설거지하면서 흘려듣는 그런 느낌의 그걸로 듣는데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이 저하고 결에 맞지 않으면 또 제가 중도 하차를 했을 텐데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들을 수 있는 정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오히려 그런 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스트레스를 되게 쉽게 받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그런 걸 들으면 조금 좀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제가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거하고 결이 좀 비슷한 게 그냥 서로 되게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이야기처럼 들을 때가 있거든요. 약간 그냥 이거 얘기하면 또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혹시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 그 팟캐스트에서 하시는 말을 듣는 도중에 맞장구를 치거나 약간 그런 일은 없으시죠? 없어요. 이게 완전히 성향이 다른데 그 진행자분들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뭐 게스트가 나오셔서 같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진송님이 뭐 요즘 아이돌 누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면 나 걔 봤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방송객인가? 제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출퇴근할 때야 이어폰 끼고 있을 때는 조금 이제 주의를 해서 제가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 않으려고 하지만 집에서 편하게 들을 때에는 그 팟캐스트 녹음 현장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주거니 받거니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혼자 사는 사람의 폐해일 수 있는데 약간 아까 잠깐 저희가 차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제 입은 말을 하지 않으면 먹는 거 외에는 그렇게 크게 용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보통 입이 먹는 거 아니면 말하는 거긴 해요. 근데 보통은 입을 안 움직여도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입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을 항상 움직여야 된다는 저만의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입을 움직이고 있지 않으면 덩달아서 이제 기운이 모두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징크스 같은 건가요? 징크스라기보다 그냥 원래 말이 많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말이 많게 태어나서 오히려 말을 해야지만이 기운이 솟아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 이렇게 장난 아니죠? 이렇게 실수 없이. 그래서 저희가 아까 차 마시면서 오늘 우리 팟캐스트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라고 했는데 딱히 이렇게 특별히 주제를 정해서 할 만한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기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편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히 제가 혼자 얘기할 거라고. 사실 게스트가 별로 의미 없는 방송은. 근데 이게 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이 앞에 앉아가지고 들으면서 맞장구를 쳐주는 사람이 있는 거랑 벽 쳐다보면서 혼자 얘기하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예요. 제가 편집하면서도 느꼈는데 텐션이 다르더라고요. 약간 혼자서는 이제 텐션의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누군가가 앞에서 얘기를 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제가 신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좀 많은 도움을 받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환경적인 요소에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그 환경 요소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어가지고 제 얘기를 안 들어주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사실 앞에 있어도 그렇게 기운이 나지 않아요. 약간 야기님은 하실 말씀은 크게 없으셔도 어쨌든 제 얘기를 들어주고 계신다는 느낌이 막 있잖아요. 되게 집중해서 들어주고 계시거든요. 네, 분명히 지금 귀에서 피가 나고 있으실 텐데. 네네 방청객 알바했어요. 네네 사장님이 월급 많이 챙겨주시고 네네 시급 받아서 갈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귀에 피가 나고 있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 얘기를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사랑 고백을. 네네 나중에 계좌 입금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솔직히 뭐 팟캐스트 녹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소소하게 만나가지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아마 야기님은 이제 기가 빨려서 힘드실 것 같다. 제가 다음에 만나자고 하면 제가 그날 약속이 있어서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지만 저도 제가 사실 내향인 중에 외향인이라고 오. 친구들 중에서는 제일 사람을 좀 많이 만나고 그렇게 교류 같은 거 하면은 좀 잘 찾아가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맨날 야 너는 아싸 중에 인싸다. 오. 넌 그럴싸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럴싸. 와 그런 얘기 이것도 아마 트위터에서 나온 말일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진짜 외향인이 한 명도 없고 다 내향인인데 굳이 MBTI로 I, E 분류하면 다 I인 애들인데 제가 그나마 그 I, E 중에 비율이 그나마 좀 E 쪽의 비율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좀 모임이나 이런 거를 나가는 거를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즐기는 편이고 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 자체는 좀 약간 그래 까짓 한번 해보죠 약간 이런 타입인데 친구는 그런 모임 한번 갔다 오면은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네가 보고 싶었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 진짜요? 그렇거나 아니면은 모임? 왜 가? 새로운 사람? 왜 만나? 난 지금 있는 인연도 간수하기 힘들어. 이러는 친구들이 사실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 중에서는 제가 이제 제일 모임도 제가 항상 약속을 잡는 편이고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서 그냥 날짜도 이날 중에 골라 좀 이러는 타입이란 말이에요. 말도 제가 좀 제일 많이 하고 네. 화두도 제일 많이 던지고 근데 진짜 외향적인 인간은 다르구나 이 대화의 흐름을 정말 나는 진짜 한마디도 안 했는데 뭔가 대화가 계속 흘러가고 있어. 나는 사람이 그래서 끊임없이 말을 하는 걸 보고 이게 찐은 다르다. 근데 저도 약간 그 아까 전에 그 내향인 중에 외향인 그러니까 아싸 중에 인싸 그럴싸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반대인 게 굉장히 인싸 같아 보이는 아싸여서 그럴싸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제가 굉장히 외향 인간으로 이제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제가 MBTI 검사 그 회차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항시 먼저 연락을 하는 캐릭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먼저 연락을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로 제가 먼저 연락을 할 때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연락이 끊기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정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연락. 근데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나는 이 사람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야. 근데 오히려 또 저는 이렇게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은 제가 연락이 오면 되게 자연스럽게 그래 만나자 이게 되는데 저는 잃어버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생각보다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면 제가 오늘도 약간 비웃음 당하고 왔는데 저희가 낮에 오늘 이제 비용 공동체 소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모여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모든 사람들보다 제가 말이 월등히 많아서 좀 이렇게 진행 같이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확신의 E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E51에 I49 정도 되는 되게 미묘한 그런 중간에 있다라고 하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제가 정말로 낯을 많이 가려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는 진짜 말을 한마디도 안 한다. 그래서 요 직전에 다녔던 직장에서는 저를 되게 과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 웃으셨어,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소풍에서도 똑같은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네가? 과묵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진짜예요. 라고 말했더니 다들 비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직장이니까. 제가 생각해도 사실은 오늘 소풍에 가서도 이제 한 분이 먼저 와 계셨거든요. 서로 만나기로 한 사람인 거를 확인하자마자 제가 막 말을 먼저 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되게 자연스럽게 말이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나 먼저 말 걸기 선수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확신의 E라고 했던 이유를 알 것 같다. 근데 다만 모르는 사람, 나하고 전혀 공통 분모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파악하기 전까지는 정말 한마디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입 꾹 다물고 원래 내향인인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좀 생각해보니까 그나마 최근에 좀 친해진 친구가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고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 일화를 들어보면은 버스를 기다리다가 옆에 있던 중년 남성분이 뭔가 뭐라 혼자 말을 했나 말을 걸었나 뭐 그랬대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서 대화를 이어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듣고 진짜 미쳤다. 너는 정말 그럴 수 있구나.
자기도 그때 너무 약간 말이 하고 싶었대. 그 사람을 아. 못 만나고 이러니까. 어. 그런 상황에서 근데 보통 그러면 피하잖아요. 아니면 그냥 약간 이렇게 쓱 그냥 넘어가거나. 근데 거기서 대화를 이어나가서 그분의 직장이 뭔지, 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까지 알아내고 이제 버스를 탔다는 얘기를 듣고. 와, 대박이다. 진짜는 다르다. 근데 진짜는 진짜다. 저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게, 저는 그 분위기 같은 걸 좀 봐요. 근데 제가 그 팟캐스트에서도 몇 번 언급을 하긴 했는데, 말이 끊겨서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정적이 흐르는 거를 못 참는 거예요. 근데 뭐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모두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먼저 막 말을 걸거나 하진 않을 텐데, 저 예전에 그런 적 있었어요. 제가 진짜 쓸데없는 오지랖이 되게 많은 편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대구에 살기 전에 저는 이제 기차를 타고 다녔었거든요, 대구에. 그래서 기차역을 갈 때마다 찹쌀떡을 파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 근데 저는 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팥 들어가 있는 찹쌀떡을 잘 먹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그게 팥 들어간 찹쌀떡인 걸 알고 있는데, 원래 나였다면 그걸 안 사고 지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보통 찹쌀떡은 겨울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난 그냥 대구역으로 직진을 하면 되는데, 굳이 거기에 가서 할머니 많이 파세요 하면서 이제 막 안 먹는 찹쌀떡을 사고, 막 그분이 다른 걸 팔고 있으면 그거로 이제 더 얘기를 막 꺼내는 거야. 할머니 저번에는 찹쌀떡만 파셨는데 오늘은 이것도 있네요 하면서 이것도 하나 주세요 하고, 그분이 빨리 팔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는데, 하루 종일 거기 서서 말상대도 없이 거기서 하루 종일 그거를 팔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짠한 거야. 그래서 쓸데없는 오지랖이 굉장히 또 발휘가 돼서, 나는 그냥 찹쌀떡만 사서 가면 되는데, 그냥 사주고 싶었던 거면 굳이 그 찹쌀떡을 사면서 그분에게 말을 걸고, 막 이 찹쌀떡은 어디서 받아오시는 거냐, 뭐 이런 얘기, 되게 쓸데없는 얘기 막 물어보고. 근데 그분의 반응이 되게 밝으실 때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찹쌀떡 샀어. 손에 들고 있어. 근데 기차 시간 봐가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차를 지금 7시 반 거를 타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같이 얘기나 할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얘기를 걸었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시원찮다. 그럼 당연히 하지 않지. 그래서 저는 약간 눈치밥 먹은 대화의 스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눈치 진짜 많이 보는 편이라서 어떤 모임에 분위기가 흐려지는 거를 굉장히 못 참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 때문이든 남 때문이든 분위기를 망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의 모임이면 저도 조용합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독서 모임 같은 데 가면 조용해요. 진짜 조용해요. 뭐라고 하지 않았어? 항상 이제 그러면 다들 반문을 하기 때문에 네가? 그럴 리가? 이러는데 저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너무 갑자기 왜 이렇게 신났지? 찹쌀떡만 얘기만 막 5분씩. 제가 그래서 예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 그때 한창 스타킹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할 때였는데, 그때 되게 친했던 동생들이 언니 스타킹 나가서 말 끊이지 않고 하는 사람으로 한번 나가보라고. 그래서 막 패널들 다른 사람 소개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언니는 옆에 부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 그냥 곁다리로 촬영하는 그런 걸로 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 스타킹 녹화가 얼마나 긴데 12시간 동안 내가 쉬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하겠니? 라고 했는데, 재작년에 제가 경산에 살 때 친구가 밤새고 싶다고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9시간 동안 제가 쉬지 않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친구가 저한테 최초로 그런 말을 했어요. 언니, 나 귀에서 피가 났어. 정말 언니 혼자 잘 떠든다. 야, 그래도 너도 말했잖아. 라고 하니까 99대 1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모임에다가 그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희면이랑 같이 있으면 99 말하고 내가 1 말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야. 9대 1?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친구로 하여금 이제 시작한 귀에서 피난다라는 말을 이제 제가 선수를 쳐서 귀에서 피가 나시겠지만 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또 이겨내 주시더라고요. 저를 이겨내 주세요. 그 다짜고짜 견디라고. 견뎌. 짐송님이 그 얘기 가끔 하시잖아요. 나를 견뎌. 근데 확실히 제 주변에 남아있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제가 이렇게 떠들어도 견뎌주시는 분들이 남더라고요. 왜냐면 아니면 다 떠났을 테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인지 제 주변에 들어주는 게 특기인 내향형 인간들만 남아가지고, 제가 오늘 낮에 소풍에서도 제발 게스트를 좀 나와주세요 라고 막 애원을 했는데
저와 가장 친한 친구들은 나 그런데 나가는 거 못해 라고 해서 제가 지금 게스트 섭외에 굉장히 고난을 겪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했거든요. 그렇네요. 견디지 못한 이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들어주는 친구들만 남아서 제 주변에 내향인들만 남은 거군요. 네, 그런 거예요. 인과관계. 왜 내 주변에는 내향형 인간들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결론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일로 느낀 건데 음, 제가 말을 좀 되게 뾰족뾰족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친구들이랑 말할 때. 지금은 좀 좀 누그러지기는 했는데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좀 더 말투 자체가 좀 날카로운 편이었어요. 그 얘기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내 친구들 중에서는 좀 다 묻어난 애들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묻어난 애들만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처럼 똑같이 뾰족뾰족했으면 중고등학생 때 처음 만났을 때 애초에 결이 안 맞아서 다 튕겨나갔으니까 나의 그런 태도를 아무렇지 않게 여겨주거나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여겨주는 애들만 남았으니까 내 주변에 그런 인간들밖에 없는 거야. 어머! 그래서 이 얘기를 심리 상담을 받았을 때 그 선생님한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부부 심리 치료였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대. 그러면 그 상담은 성공한 상담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깨닫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근데 그걸 알았으니까 정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친구랑 카톡하다가 그거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오. 그래서 되게 웃겼어요. 내가 그런 인간이라서 내 주변에 그런 애들밖에. 아, 그렇네. 이 선후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저도 몇십 년 동안 알지 못했던 제 친구들의 비밀을 알게 됐네요. 제 주변에 그러고 보니까 대단한 그 수다쟁이는 저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와. 있었으면 근데 사실 싸우지 않았을까요? 그 마이크 경쟁. 서로, 맞아. 그러니까 서로 자기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네요. 저랑 있을 때 그나마 좀 5대5를 유지한다? 라고 생각할 만한 친구가 제 첫 회 게스트였던 미니팸님인데, 미니팸님도 그분마저도 저랑 얘기를 하고 나면, 언니 혼자 얘기 다 했어. 라고 약간 농담처럼 얘기를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조각, 그 퍼즐이 다 맞춰지고 있어요. 근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 했거든요. 저처럼 좀 약간 뭐 하자 그러면 좀 이렇게 빨리빨리 와가지고 해주고 이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엄마가 저하고 제 친구들한테 했던 말이 맞았네요. 학생 때부터 제가 친구가 진짜 없는데 한 번씩 친구라고 집에 데리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항상 뭐라 그랬냐 하면 아이고 우리 연송이랑 놀아줘서 진짜 고맙다. 야 같은 아이를 친구로 둬서 진짜 힘들제? 약간 이런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20대가 되고서도 이제 친구를 가끔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해. 20대가 되고 친구를 집에 데려간 적은 없어서 그냥 뭐 친한 사람 이름만 막 얘기하면서 나 오늘 뭐 누구랑 놀았고 뭐 누구랑 어떤 얘기를 했고 재밌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엄마가 하는 말이 아직까지 니랑 놀아주는 거 보이 참 고마운 사람이다. 니랑 친구 해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그 주변에 남아있는 친구분들께 굉장히 그 감사를 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에 제가 친구라고 소개할 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15년지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 저의 어릴 때부터 지금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까지를 계속 견뎌주고 있었던 거네. 뭐 다들 서로의 어떤 부분을 견뎌줬을 테니까. 근데 이게 사실 중요한 게 견디고 있다는 자각도 크게 없는 사이만이 결국에 길게 남게 된다. 아,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 아니면 결국에는 좀 오래 지나면서 그게 어느 정도 좀 맞물려지거나 그런 사람들이랑 오래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역시 야기님 제가 음흉한 마음을 품을 만큼 훌륭한 분이셨어.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 근데 혹시 제가 야기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관심이 증폭됐던 게 글을 쓰시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얘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는지? 제 필명은 밝히지 않을 거지만 제가 지금 웹소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웹소설로 로맨스를 쓰고 있고. 로맨스.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혹시 소설을 쓰는 게 메인 잡인가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전업이라고 하기에는 수익이 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딱히 전업이 아니라고 할 만큼의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냥 작가라고 하고 살고 있고 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 이게 너무 멋있는 것 같은 게 제가 사실 그 밀림의 왕 계속 듣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제가 히미스타라는 이름으로 사연을 몇 번 보낸 적이 있었는데
기억을 아마 못 하실 수도 있는데 2022년에 뭔가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문항에다가 제가 책을 꼭 한 권 쓰고 싶다라는 말을 매번 이제 하는 거예요. 짐송님이랑 직접 만났을 때도 제가 책을 쓰려고 했는데 전혀 이제 막 진도가 안 나간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쓰고 싶다는 것까지는 정했어요. 앞부분은 조금 썼거든요. 근데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지를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올해는 이미 사실 2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책이 나온다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 자체도 누가 내줘야 내는 거지, 아니면 본인이 본인 돈 들여서 이제 책을 혼자 이렇게 내거나 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 돈을 들여서라도 책을 만들고 싶기는 한데, 아무래도 뭔가 글을 써본 적도 없고, 일기도 안 쓰고, 블로그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말이 더 편한 사람이어서 말을 글로 쓰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또 멋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약간 항상 숭배하듯이 좋아하는 분들이 글 쓰시는 분들,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아까 우리가 차 마시면서도 얘기했지만 본인의 그 얘기를 더 이상 깊게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밝히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정말 그냥 조심스럽게 본인이 얘기하고 싶으신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주셔라 하고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또 이렇게 음흉하게 집착하면서 찾아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본인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스스로 이쯤이면 얘기를 해줘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꼭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정도의 서로 신뢰감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제가 계속 이렇게 막 찌를 거예요. 막, 와, 야기님, 저 혹시 이때부터 이때까지 시간이 괜찮은데 괜찮은 날짜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해서 될 때까지. 아찔하네요. 맞죠. 그래서 다음에는 뭔가 좀 더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얘기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 방에 들어오셔서 제 책꽂이를 보고 좋아하는 작가님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주셔가지고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작가님이 저도 좋아하는 작가님인데 이게 2D와 3D의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야기님은 약간 그 작가님을 2D의 관점에서 작품으로서 보시는 것 같고 저는 또 그 작가님을 보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저는 한 작품이 좋으면 이제 그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연결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작가님을 대단히 막 희민이처럼은 아닌 숭배하진 않는다. 그 약간 창작자의 면에서 존경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글을 쓰는 사람이고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다른 글이나 그림으로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서 그걸 꾸준히 하거나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뤘거나 하는 사람들은 기본 베이스로 어느 정도 다 약간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정도 이거 굉장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셔가지고 진짜 그런 것 같네요. 이제 똑같은 작품을 봤는데 작품으로서의 해석을 하는 사람이랑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봐도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야지만 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배우의 비중이 적으면 사실 영화 재미없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똑같은 작품 하나를 놓고 얘기를 해도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이런 걸로 나중에 한 작가님을 이제 주제로 해서 같이 리뷰를 해봐도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을 해요. 영화 같은 경우에 저는 영화를 좀 포스터 분위기, 음. 대충 제목, 이 정도만 보고 전 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줄거리도 잘 안 보고, 또 어디서 약간 홍보가 돌아서 줄거리를 알게 돼서 그게 좀 매력적이어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포스터 분위기. 약간 저는 줄거리도 어느 정도 약간 스포일러라고 생각해서 제 기준에서는 맞아. 그걸 잘 안 보고, 와. 약간 좀 그렇게 보니까 친구가 뭐라고? 이러면서 친구들도 그러면은 뭘로 선택해? 이러면은 느낌 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친구는 그 넷플릭스 하나를 봐도 저는 이거 제목 재밌겠다 일단 담아두고 그리고 나서 내키면 한번 보고 이러는데 친구는 그 별점이랑 평점 다 찾아보고 나서 이거 근데 평점이 좀 별론데 이러고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넷플 파티를 하면은 고르는 게 좀 힘들어요. 저는 이거 재밌어 보이는데 이거 봐요 이러면은 그 친구는 근데 그 평점이 좀 별로던데 이렇게 말하면 또 뭐 봐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구나. 저는 진짜 특히 영상 매체를 볼 때에는 100%까진 아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추천하는 것도 염두에 두기는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지 않는 작품을 고를 때에는 그 작품의 분위기를 저도 보긴 해요. 대신에 그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저하고 결이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인디 영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지 않더라도 나하고 결을 같이 하는 영화면 자주 보러 가요. 제가 막 롯데시네마나 CGV 같은 큰 영화관은 별로 안 가는 편인데 대구에 5호 극장이라고 아세요? 네. 제가 5호 극장을 그냥 되게 자주 가는 건 아닌데 그냥 친구 집 가듯이 시내에서 볼일 보고 내 시내 지금 혹시 뭐 하는 거 있을까? 하고 그냥 약간 참새방앗간 들나들듯이 그렇게 가서 그쯤에 그 어떤 영화가 하고 있고 그 영화가 나의 결과 맞다라고 생각하면 계획 없이도 약간 5호 극장은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거의 제가 보는 영화의 80% 정도는 배우가 중요하고 20% 정도는 거의 배우가 중요하긴 한데 20%가 또 아닌 거 아닌가? 근데 20%는 근데 요즘은 약간 경계가 모호하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할 것만 같은 배우가 나오는 인디 영화가 많아요.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배우는 아닌데 내가 이 영화를 보면 이 배우를 좋아할 것만 같아. 뭐 이런 느낌의 영화도 좀 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약간 경계가 모호하긴 하네요. 결국 그 얘기는 배우 때문에 간다. 내 느낌이 좀 있긴 하네요. 신기하네요. 네. 근데 사실 오호극장은 뭐 영화나 배우 느낌도 있지만 거기 가면 오삼이라고 고양이가 있어요. 네, 알아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오삼이가 저도 항상 제가 오삼아 하고 부르면 얘가 자꾸 도망을 쳐서 나한테만 이렇게 냉정한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이제 직원분들이 오삼이가 정말 찍히면 예쁜데 애가 카메라를 너무 싫어해서 잘 안 찍힌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면 사진을 찍는 게 굉장히 힘든 아이인데 어쨌든 오삼이 보러도 가끔 갑니다. 그냥 오삼이 보러 갔는데 시간을 보니까 적당히 요 영화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호극장은 독립영화이다 보니까 그죠? 가격대가 괜찮아가지고 그렇게 좀 음, 드나들기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근데 저 사실 최근에 오극장만 계속 가가지고 메이저 영화관 한 장에 얼마 하는지 몰랐어요. 영화 값이. 13,000원에서 5,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영화를 정직한 후보 2하고 컴백홈을 보러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려고 영화 티켓팅을 딱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아침이어서 조조여서 10,000원인 거예요. 조조여서 10,000원이고 할인하지 않으면 14,000원인가 16,000원인가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몇 년 만에 제가 9,000원일 때 마지막으로 그 대규모 영화관을 갔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SK 해서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직접 돈을 지불한 게 굉장히 오랜만이었는데 영화가 언제 이렇게 비싸졌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5급장은 지금 비싸져서 10,000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블록버스터급 영화를 보나 인디 영화를 보나 나는 내 만족감이 중요한 사람이어서 큰 영화관에 굳이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5극장에 가가지고 인디 영화를 봐도 내 만족감이 크면 되게 뿌듯하게 이렇게 집에 오는 편이어서 그런 것 같네요. 요즘에 거의 그냥 5극장만 가는 것 같아요. 굳이 5극장에서 하고 있는데 큰 영화관에서도 한다. 그럼 5극장 가고 5극장에서 안 하고 큰 영화관에서만 한다. 그러면 이제 정직한 후보트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영화관을 가서 본 거고 그런 경우 아니면 정말 배우 아니면 영화 보러 거의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5극장 그냥 아무 데나 막 가고 이제 좀 힘드신가요? 네. 자, 지금 근데 거의 1시간 정도 우리가 녹음을 한 것 같긴 해요. 제가 오늘 또 야기님을 이렇게 불러놓고 또 저 혼자 좋아하는 얘기만 이렇게 실컷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야기님 지금 약간 좀 힘들어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오늘은 여기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항상 이제 게스트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도 저 때문에 못한 말씀이 혹시나 있으신지 조금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지 여쭤보는데 한마디 더 하고 싶다 하는 말씀이 있으실지. 아니요, 지금 희미님 말씀 듣는다고 제가 뭔 얘기를 해야 되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머리가 새하얗게 표백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저하고 어떻게 이렇게 좀 녹음을 해보시니까 느낌은 어떠세요?
제가 팟캐스트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할 일이 없으니까 신선하다. 아, 진짜요? 저는 어떤 특별한 주제가 없고 그냥 내가 떠들고 싶은 거를 떠드는 팟캐스트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게스트가 있는 게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게스트가 없이 혼자 했을 때 조금 적적했는데 저는 오늘 진짜 되게 오랜만에 야기님 덕분에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왠지 저하고 이렇게 팟캐스트를 녹음하시는 게스트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말을 할수록 기운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들으시는 상대방 분께서는 제가 말을 할수록 자꾸 기력이 떨어지시는 이런 현상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야기님하고 대화하는 거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같이 인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를 하고 바로 안녕을 하거든요. 그러면 안녕까지만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쉬지 않는 주동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는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gmail로 해주시고요. 방송 후기와 고민 사연 및 기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시면 모두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쉬지 않는 주동아리의 공지사항은 인스타그램 podcaster_ageemista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동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돌아오는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